안녕하세요. 보엠 전지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의 모발 이식은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 같은 크론병이라든지 또는 고혈압, 당뇨, 갑상선 질환 등에 대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모발 이식을 진행하게 되는지 계속 연재해 드릴 거니까요. 본인이 해당되는 질환이 있다면 잘 들어주시고 앞으로 연재되는 내용들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환자분들에서의 모발 이식입니다.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본인이 해당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 이 질환과 해당이 없는 분들은 약간 생소한 질환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질환은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분류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비슷한 부분도 많고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치료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묶어서 분류를 하고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염증성 장질환에 해당되는 두 가지 질환은요, 복통을 동반합니다. 당연히 장질환이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4주 이상의 만성설사, 그리고 젊은데도 혈변이 나온다든지 이거는 치질은 아닌데 혈변이 나온다,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또는 장의 소화 흡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소를 흔하게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염증성 장질환을 의심하고 혈액 검사라든지 CT, 대장 내시경 등으로 염증성 장질환을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합친 환자분의 숫자가 2021년도에는 8만 명이 넘었다고 하고요. 올해인 2025년도에는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중소도시 인구가 보통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그 인구만큼의 숫자가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은 보통 분기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크론병 또는 궤양성 대장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수술을 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수술 결과도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문제없이 일정하게 잘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치료제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먹는 약으로 펜타사, 아사콜 같은 약들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또는 주사약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스텔라라 또는 엔티비오 같은 주사약을 3개월 또는 1년에 한 번씩 주사 맞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거기에 추가로 본인의 염증 정도가 좀 심하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약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술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인데요. 항생제와 엔세이드입니다. 엔세이드는 논 스테로이드 안티 인플라마토리 드럭스, 즉 소염 진통제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엔세이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약은 브루펜도 있을 수 있고요. 약국에서 흔하게 먹는 이지엔, 에드빌과 같은 약물은 거의 금기에 가까운 약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위장관 장애가 일어날 수 있는 약물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되는 특징이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는 어떻게 이런 주의사항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발 이식 수술할 때는요, 항생제도 통상적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진통제 또는 진통 소염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뭐가 다른지 뒤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테로이드도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모발 이식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염증성 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주치의 선생님들한테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분의 질환의 단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가 수술에 적합한 상태인지,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약물은 어떤 약물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수술을 잡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 한 번 더 뵙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듣고 오세요 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병원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솔루션은 항생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병원 교수님들 의뢰해서 한번 다녀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항생제 3일에서 5일 정도 쓰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거의 다 그렇게 회신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하지만 예전에 항생제 먹고 약간 배가 아파서 항생제를 바로 끊은 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그런 분들은 항생제 자체를 아예 사용 안 하고 수술 후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착 스프레이를 조금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이상 수술 상처를 세척하는 개념으로 솔루션 스프레이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감염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엔세이드 계열의 진통 소염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약은 진통의 효과도 있지만 소염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진통제가 굉장히 훌륭한 게 두통엔 타이레놀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광고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의학 교과서에는 긴장성 두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겪는 그 두통에는 첫 번째는 타이레놀이 아니라 이지엔이나 브루펜과 같은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라고 퍼스트 초이스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근골격계 통증, 정형외과적인 통증 포함해서 그런 통증, 그리고 두통과 같은 일반적인 통증에는 엔세이드를 첫 번째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보통 의학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염증성 대장질환에서는 이 엔세이드 약물이 속을 쓰리게 하고 위장관 또는 대장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기처럼 사용하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이레놀은 진통제지 진통 소염제는 아닙니다. 또는 트라마돌 약 같은 경우도 소염의 역할은 하지 않고 진통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통 역할을 하는 약들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하게 쓰이는 엔세이드 계열 약은 쓰지 않고 타이레놀과 같은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해서 위장관을 최대한 편안하게 해준다라는 방향으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붓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염증성 장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요, 붓기 예방 위해서 스테로이드 좀 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알고 계세요. 본인이 배가 많이 아팠을 때 스테로이드를 사용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많이 아플 때 저도 썼던 약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짧은 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은 거의 대부분 교수님들께서도 사용해도 무방하다 말씀하고 계시고, 저도 사용했을 때 특별히 위장관 불편감을 호소하신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음찜질이나 생착 스프레이 솔루션, 아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항생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하거나 또는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부종이라든지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얼음찜질을 조금 더 오래, 다른 분들보다 하루 이틀 더 한 5일 이상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생착 스프레이도 다른 분들보다 2배, 3배 정도 조금 더 자주 많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수술 부위의 감염과 염증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물론 먹는 항생제도 있을 수 있고요. 상처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순 세척만으로도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많이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3, 4일 정도만 잘 관리해 주셔도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딱지가 지면서 추가적인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도래하기 때문에 3일 정도 얼음찜질 잘 하면서 생착 스프레이를 조금 더 많이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도록 하면은 감염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을 갖고 계신 분들의 모발 이식 수술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약물과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있으신 분들이 내가 모발 이식 수술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지금은 제가 당연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설명드린 기본적인 사항을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에 수술하신 크론병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는 제한되는 약이 있다는 거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브루펜이나 이지엔 같은 약물 드시면 안 된다고 대학병원에서 이야기 못 들으셨냐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치의 선생님 한번 뵙고 질문을 하고 주의해야 되는 사항 듣고 수술 당일에 오셔서 나는 그 약물을 주의해야 되는지 이번에 모발 이식 수술을 계획하면서 알게 됐다.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지만 내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새로 알게 돼서 더 건강에 신경 쓸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의사로서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 주변에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유념해서 주의해야 되는지 시리즈를 계속 연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모해면이 이렇게 섬세하고 꼼꼼하게 진료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